SAP의 새로운 S4SH1R 라이센스 모델, 다들 결과물 기반이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게 대체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건지 좀 헷갈리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그 복잡한 규칙들 속에서 헤매지 않으시도록 딱 가장 중요한 핵심만 콕콕 집어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는 말이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정말 단순했어요. 왜냐? 사람이 주된 사용자였으니까요. 그냥 사람 한 명의 라이센스 하나, 이 공식이면 끝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수많은 앱, 자동화 보트, 온갖 디바이스들이 서로 막 얽혀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야말로 초연결 시대가 된 거죠. 자, 바로 여기서 기존의 사람 중심 모델이 막히는 겁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럼 사람이 아니라 저기 돌아다니는 봇이나 외부 앱이 시스템에 접속하는 건 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SAP가 골머리를 앓다가 새로운 모델을 내놓게 된 이유고, 또 오늘 우리가 파헤쳐야 할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SAP가 내놓은 해답이 뭐냐? 바로 새로운 모델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누가 접속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졌냐, 즉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아예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먼저 옛날 규칙이 왜 이제 안 통하는지 가볍게 짚어보고, 그 다음에 SAP가 제시한 새로운 3가지 접근법을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 회사 사용량은 어떻게 재는 건데, 이 실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까지 시원하게 찾아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모델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앞으로 S4H1 디지털 코어에 접근하는 모든 경로는요, 딱 3가지 중 하나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푸는 첫 번째 열쇠라고 할 수 있죠. 그 3가지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직접적인 인적 액세스, 디지털 액세스, 그리고 SAP 애플리케이션 액세스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이게 뭐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죠. 직접적인 인적 액세스. 이건 사실 우리한테 제일 익숙하고 뭐랄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에요. 이름 그대로 사람이 시스템에 직접 로그인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정의는 아주 간단해요. 고유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S4HANA 시스템에 직접 로그인해서 문서를 만들잖아요. 그 모든 활동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자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클라우드 ERP 시스템 안에서 하는 모든 작업이 다 커버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S4HANA 에디션에 따라서 과금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퍼블릭 클라우드는 PUPM, 그러니까 사용자 한 명당 매달 얼마씩 내는 아주 직관적인 방식이고요. 반면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EFUE라는 조금 더 유연한 모델을 쓴다는 거죠. 그럼 FUA가 대체 뭐냐? 좀 더 파고들어 볼까요? 이 모델의 핵심은요, 바로 가치에 따라 돈을 다르게 매기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복잡한 재무 기능을 다루는 전문가랑 그냥 경비 처리만 하는 일반 사용자가 시스템에 기여하는 가치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똑같은 1 FUA 라이선스를 가지고 전문가 사용자 1명을 쓰거나 아니면 무려 30명의 일반 사용자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유연성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사람이 옆에서 직접 조종하는 유림봇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의 연장선으로 봐서 이 인적 액세스에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직접 접근하는 건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새로운 모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카테고리, 바로 디지털 액세스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자동화된 시스템이나 외부 솔루션이 접근하는 경우를 다루는 거예요. 디지털 액세스 하면 딱 떠올려야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결과물 기반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누가 접속했는지는 보지 않아요. 대신 SAP가 아닌 외부 솔루션을 통해서 S4 하나하나 안에 문서가 생성됐을 때 바로 그 결과물 자체에 라이센스를 매기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외부 앱을 쓰든 자동화된 봇이 혼자 일을 하든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외부 시스템이 문서를 만들기만 하면 무조건 다 돈을 내야 하나요? 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요. SAP가 과금 대상이 되는 핵심 문서 유형을 딱 9가지로 박아놨어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해요. 문서를 그냥 보기만 하는 거, 그러니까 조회하는 거, 또 기존 문서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거, 이런 활동들은
디지털 액세스 라이센스를 전혀 소모하지 않아요. 오로지 아까 말한 그 지정된 9가지 유형의 문서를 새로 생성할 때만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문서를 만드는 것도 해당이 안 돼요. 자, 여기서 아까 말했던 유인봇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이 조종하는 거였죠? 근데 사람의 개입 없이 혼자서 알아서 척척 일하는 무인봇이 외부에서 S4HANA에 접속해서 문서를 만든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디지털 액세스 라이센스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아주 명확하죠?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세 번째 유형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냐 아니면 외부 시스템이냐를 봤잖아요. 이번에는 좀 특별한 경우예요. SAP 식구들끼리의 연결, 그러니까 다른 SAP 솔루션이 S4 하나랑 통신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SAP의 애플리케이션 액세스라는 건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미 돈을 내고 별도 라이센스를 구매한 다른 SAP 제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특정 산업 솔루션 같은 거요. 이런 애들이 S/4S 하나로 데이터를 보낼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 핵심은 간단해요. 문서가 S4 하나 안에서 뿅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라이센스가 있는 저쪽 외부 SAP 앱에서 먼저 문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이 S4 하나로 전송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아마 여기서 잠깐만요. 이것도 결국 외부에서 문서가 들어오는 거니까 디지털 액세스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왜냐? 문서를 만드는 그 외부 SAP 앱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라이센스 비용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또 돈을 내라고 하면 이중 과금이 되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한 아주 합리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즈나 그로우 패키지에 포함된 자동화 툴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추가 라이센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접근 유형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론은 빠삭해지셨죠?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입니다. 아마 다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사용량은 대체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죠. 정말 다행인 건 SAP가 이걸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객들이 막막할까 봐 아주 유용한 서비스를 그것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액세스 평가 서비스라는 건데요. 이걸 쓰면 이 복잡한 전환 초기에 우리 시스템에서는 디지털 문서가 이 정도 나오겠구나 하고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유용하겠죠? 좋아요. 그럼 예측은 그렇다 치고 실제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는 어떻게 사용량을 추적할까요? 이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쓰는 에디션에 따라서 딱 맞는 툴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만약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신다면 라이센스 컴플라이언스 디지털 액세스라는 앱을 쓰시면 되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 환경이라면 RSU VM DAC라는 리포트를 돌려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계속해서 우리 회사가 문서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제가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딱 한 문장으로 핵심을 요약해 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SAP 라이센스의 패러다임이 이제 사람을 세는 것에서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결과물, 즉 문서를 세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 진짜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바로 모든 변화의 핵심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보세요. 시스템끼리 연결되고 모든 게 자동화되는 게 이제는 모든 산업에서 그냥 표준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결과물 기반의 라이센스 모델이 과연 SAP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모든 기업용 소프트웨어가 가게 될 미래의 모습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